네, 오늘은 이제 구강편편태선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에 어떠한 질환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될 텐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입안에 생기는 원인 불명의 염증입니다. 이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장열감이라고 해서 화끈화끈거리거나 좀 이렇게 느낌이 아주 안 좋다. 그러면서 살짝 붓기도 하고요. 또 이게 심해지면 출혈을 이렇게 동반하기도 합니다.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 불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원인 불명의 염증. 참 어려운 병이죠. 쉬운 병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요거를 이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강편평태선의 증상은 통증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물론 통증이 나타나서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병이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전신 무력감, 이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전신 무력감이 있는 사람이 이런 병이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1%에서 3% 정도 나쁜 암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병입니다. 원인을 보면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약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896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질환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소장열이라고 그랬어요. 심소장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이 붉고 뾰족하고 뭐가 뾰족하냐 코끝이 뾰족하고 입이 뾰족해요. 그러니까 입선이 보면 얇고 좀 예민하게 생겼어요. 처음 보기에도 예민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눈이 동그랗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심장과 소장에 열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강평평태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소장열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생긴 모습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아주 쉬워요. 그럴 때 적복령탕이나 이열탕을 쓰면은 구강평평태선에 아주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적복령탕의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면 손발이나 몸에 땀이 많이 나는 게 특징이 있어요. 이 심장이 변과 한을 주관한다고 그랬는데 변이라는 건 뭐냐면 대소변이에요. 대소변의 이상과 땀, 한이라는 건 땀이에요. 그래서 땀이 많이 이런 것에 이런 체질이 땀이 많이 날 때는 이제 적복령탕을 씁니다. 이걸 써야 치료돼요. 같은 심소장열이라도 적복령탕을 써야 될 때 이열탕 쓰면 전혀 효과가 안 나요. 이게 어려운 거죠, 상당히.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이 병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열탕이라는 건 방광이열어 소장이라고 해서 방광과 소장이 같이 나쁜 거예요. 말하자면 체질이 사람에 보면 한 가지 체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질이 섞여서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원인인가를 찾는 것은 첫째, 어떤 것이 위주인가, 이 사람의 체질. 두 번째가 어떤 것이 체질의 특징이 있는가. 이런 1, 2, 3차의 그 원인, 체질, 요것을 따져서 요 증상이라든지 나타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그 원인을 찾고 치료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이열탕이라는 건 요게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이에요. 근데 아주
어려운 병들한테 잘 듣는 처방인데 저거는 이래요.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 보여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입술이 뾰족하고 얇고 뾰족하고 코가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눈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얼굴이 붉은데 거기에 방광,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게 합해졌을 때 그것을 방광이열어 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 이열탕 씁니다. 마찬가지죠. 그것도 심소장열이에요. 예. 또 상중하 3초의 열이 났을 열에 의해서 구강평평태선이 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3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중하 3초라고 그랬어요. 사람 몸을 세수로 나눌 때 상초, 중초, 하초인데 이 3초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신의 몸 이런 뜻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해서 전신의 몸에 이상이 와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열이 가해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인데 아주 예민해.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증상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예민하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대변 소변이 막혀버려요.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대소변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위로 솟구쳐요. 그렇게 되면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충혈이 생기는 거예요. 두통도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초가 막혀버려서 위로 상열로 인해서 염증이라든지 눈충혈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면서 구강평평태선이 오는 거예요. 구강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양격산을 쓰는데요. 이 양격산이라는 약은 굉장히 까다로운 약이에요. 안 맞는 사람한테 쓰면 어떠냐면 설사를 막 쫙쫙 해요. 네. 그런데 제대로만 쓰면 정말 아주 효과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 비장이라는 것은 입술을 얘기하는데요.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두툼하면 어때? 입이 두툼하면 잘 먹겠죠. 너무 잘 먹으면 욕심껏 먹으면 열이 발생을 해요. 그걸 비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입안이 헐거나 중이염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바로 비열에 의해서 이것은 입술이 두툼한 사람. 그런데 입술이 두툼한데 음식을 자제를 하고 참고 생활의 법도에 맞게 먹어줘야 되는데 아침도 많이 들고 저녁도 많이 들고 점심도 많이 들고 이렇게 돼서 이 두복열이라는 게 생기면 열이 위로 올라가서 구내염 같은 이런 게 생기면서 구강평평태선이 오는 거예요. 심해지면. 네. 그게 비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황산을 쓰는 거예요. 이 황이라는 거는 바로 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런 거. 누르황자인데 얼굴이 누래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백고래가 나오고 얼굴이 둥글럽작하고 볼살이 통통해요. 이렇게 생겨요. 볼살이 통통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강평평태선의 한약적 원인으로 네 번째로 이양병에 의해서 구강평평태선이 오는데요. 이양병이 오면 정소혈소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는데도 살이 쪽쪽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잘 먹으면 살이 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먹는데도 살이 여간해서는 안 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양병, 그것을 정소혈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구강평평태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개 성생활을 과다합니다. 성생활이 무리한 거예요. 또는 저녁 식사 과다합니다. 저녁 식사를 잔뜩 하고 성생활을 많이 하면 또 저녁 식사를 잔뜩 하고 술을 많이 든 상태에서 정욕이 동해서 성생활을 하면 이양병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입술이 빨갛습니다. 입술이 빨개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목이라고 해서 미인형으로 생겼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주 갸름하게 미인형으로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평평태선이 왔다 그러면 이것은 이양병에 의해서 정소혈소가 돼가지고 구강평평태선이 온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생진감노음이라는 걸 쓰는데 생진이라는 건 뭐냐면 진액을 생기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진액이 고갈된 거죠. 왜? 우리가 술 마셔도 어때? 입이 말라요.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눈도 뻑뻑하고요. 근데 거기다가 성생활까지 했어요. 그런데다가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그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해요. 그럼 진액이 또 고갈돼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치고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란간에 그냥 살이 빠지기도 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생진을 시키는 거예요. 생진감노음. 그 밖에 이제 자음강화탕이나 이것도 많이 써요. 구안평평태선에. 황련해독탕이나 육미지왕탕. 이거는 뭐냐면 피부가 거칠면서 까무잡잡하고 뼈가 위주로 생긴 사람. 가미소요산. 이거는 열이 났다 식었다 그래요. 관골이 있는데 열이 확 났다 식었다 그래서 여기가 발가스럭한 사람들. 사물탕, 가감방 또는 걸리탕. 이 걸리탕이라는 거는 다 열인데 요거는 차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주 이건 특수해요. 그래서 잘 못 치료합니다. 치료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얼굴이 이렇게 함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돌출된 사람이 있고 함한 사람 있죠? 이렇게 함한 사람이 주로 냉해서 구강평평태선이 잘 옵니다. 이와 같이 구강평평태선은 한의학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다양한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찾느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체질을 감별해서 또는 맥을 봐서 나타나는 증상을 합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구강평평태선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입에 염증이 생기거나 허는 것이 이 구내염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구내염과는 다른 증상인 건가요? 네. 그 설명을 들어보면 입안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입안에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내염과 구강평평태선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긴 모양을 보면 구내염은 대개 보면은 이렇게 구멍 나듯이 이렇게 나죠. 그런데 구강평평태선은 보면 이렇게 넓게 평평하게 이렇게 태선 모양으로 어떤 선을 이렇게 이루어서 심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강염과 구강평평태선은 엄밀히 보면은 염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거의 같은 병인데 한 단계 구강평평태선이 심해진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염보다 구강평평태선이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약을 쓰다 보면은 구내염과 구강평평태선이 이 같은 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보면은 같은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엄연히 다른 병입니다. 이것은 한 단계 심해진 거고 오래된 병이고 이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 구강암으로까지 전이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겁을 먹는 그런 병 중에 하나.